한번 볼까요? 네네. 거기에 보면 수집 대상 정보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메일, 전과, 병역까지, 학력, 재산까지 네네. 한 500만 명의 정보를 와. 이제 입수를 했고, 그 다음에 통합 명부 시스템, 네. 통합 명부 시스템에서는 수집 대상 정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끝자리, 네네. 3자리, 네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번호 끝자리면 4,200만 명 유권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네. 담겨 있는 상태에서 네. 이런 정보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네네. QR코드에 삽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네네. 이거 해석을 해봐야 알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QR코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QR 코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네네.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의 이제 선관위는 선거명, 선거구명,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일련 번호가 발급 일련 번호가 인쇄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31개 숫자만 나온다고 하는데 네. 나머지 이 부분들이 자 한번 넘겨볼까요? 네네네. 보면 QR코드 이번에 네.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네네. 작은 사각형 하나, 요 왼쪽에 하얀 거 있죠? 네네. 이게 정보 하나입니다. 아. 요 숫자가 네네. 31개가 되는 건데 이게 31개면 네네. 31개 정보입니다. 네네. 근데 오른쪽이 31개 정보가 이제 그 사각형이 31개쯤 되는 거예요. 네네. 왼쪽은 31개가 아닙니다. 더 복잡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 IT 전문가들 얘기로는 네네. 31개 정보가 아니다. 그 이상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 보실 때 우측에 있는 게 31개짜리가 수록된 QR코드고요. 이번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가 왼쪽에 보이시는 겁니다. 아주 작은 사각형이 하나 들어갈 때가 정보 하나가 지금 기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측보다 좌측이 훨씬 더 많은 사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게 확연히 지금 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네네. 저는 뭐 이 IT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바라봤을 때 네네. 대수장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논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네. 보면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에서는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네. 굳이 이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사전 투표에만 쓴 거잖아요. 예, 이게요. 맞습니다. 왜 그게 참 동일하게 하지 않고 사전 투표에는 또 QR을 써가지고 네네. 이 의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네네. 인쇄 날인을 사전투표 용지에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179조 1항은 네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네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 날인 내에서 교부한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179조 1항의 1호에 따르면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사전투표관에 날인을 하도록 공직선거법 151조 4항 그리고 157조 2항 그 다음에 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8조 3항 읽어보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선거에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누구의 도장요?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않냐고 회성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규정이 다 나와 있는데 자,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위임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가지고 인쇄 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법률을 하위 법령 즉
규칙, 명령 규칙에 위임할 때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이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에서 중앙선거관리의 규칙은 법률 또는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위임한 바에 따라서만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151조 4항에서는 네. 여기에서 특별하게 법률에서 정한 이런 내용이 없어요.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위임할 수 있다는 유보 규정이 없는데 네네. 자신들 멋대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58조 8항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네네. 이번에 전기통신 장애가 발생했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전투표 용지,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에 대해서 네네. 여기서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네네. 인쇄 날인으로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규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통해서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84조 3항에서 돼 있는 부분은 네네. 법률 유보에 위반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 유보에 위반한 규칙이 중앙선거관리 규칙이 공직선거법 규정 154조, 네. 158조 3항에 명백하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률이 위반돼서 무효라는 것이 됩니다. 지금 뭐 소장이 엄청 이게 지금 한 40페이지가 넘습니다. 4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사진 같은 자료들도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자료들이냐면 이번에 공병호 TV라든지 그 바실리아 TV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 그 방송할 때마다 또 댓글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요 도표입니다. 이게 그 방송에 쓰였던 도표인데요. 그걸 보니까 정당별 비례표에 대해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약 40%나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비례정당 중에 피해를 많이 본 정당이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본 영상 중에도 미래한국당은 왜 가만히 있냐, 니네 표를 뺏겼음에도 근데 기독자유통일당은 본인들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나 뺏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나 이런 걸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2016년도에 네네. 20대 총선에서 2.63%, 그리고 기독민주당에서 약 0.4% 해서 저희들이 3%를 이미 넘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 종전과는 달리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정당을 압도할 만큼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반응이 종전과는 달리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해서 2판 4판이냐 2판 19번이냐 이런 논란이 번질 정도로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반응이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1.8% 51만 표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의미라고 양당 체제로 간다. 이런 뭐 결과를 뭐 예상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왜 좌파 정당인 정의당은 그대로 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후에 나온 이제